셋, 둘, 하나. 자, 오늘 배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래갖고, 여기 나온 대로 상태 변화 있죠?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열이 어떻게 출입하는지, 열 에너지의 출입. 학습 목표는 상태 변화 시 열 에너지의 출입을 일상생활에 적용해갖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도로에 나온 이런 거 봤나요? 도로에 나온 더운 날, 이렇게 산책로 같은데 이렇게 물이 나와요. 흰 연기 같은 거, 안개처럼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장치예요. 안개 뿌리는 장치. 자, 그럼 얘는 말 그대로 물이죠, 물. 자, 물이에요. 자, 더우니까 뭐 예를 들어 35도씨까지 올라갔다. 날씨가 무척 덥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로 물을 뿌려주는데, 물은 좀 뜨거운 물보다는 좀, 아니, 35도씨보다 또 낫겠죠? 뭐 한 20도씨 정도의 물을, 안개같이 뿌려줬다. 그럼 당연히 35도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주변이 시원해지겠죠? 자, 그런데 또 이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안개인 물이 자, 안개 상태인 물이 시간이 지나면 뭐로 변하냐면은, 자, 수증기로 변하죠, 수증기. 자, 수증기로 변해. 자, 그러면은 액체에서 무슨 상태로 변하는 거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해. 자, 우리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는 열을 흡수한다고 그랬죠? 열을 흡수해야 되는데, 자, 주변에 가열 장치가 없죠. 가열 장치가 없으니까 얘가 안개가 누구 열을 흡수하냐면은 안개 주변에 있는 공기 있죠, 공기. 지금 뭐 산책로라고 하니까 안개가 산책로 주변에 있는 공기의 열을 흡수해. 주변 열을 흡수해. 그러니까 주변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지겠죠? 아래로, 주변 온도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똑같은 경우를, 그래서 여기 뭐 밑줄 쳤는데, 상태가 변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다. 자, 이때 주변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은 온도가 낮아지겠죠? 열을 빼앗겼으니까. 자, 반대로, 자,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이 열을 얻었으니까 온도가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 실생활에서 얘 볼까요? 실생활에서 얘, 대표적으로 나온 게 요거 드라이 아이스네요. 드라이 아이스. 자, 드라이 아이스는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이죠. 드라이 아이스는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이라 처음에는 이렇게 고체 상태로 자,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하고 있다가 자, 승화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입자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지겠죠.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져. 즉 규칙적인 배열에서 자, 불규칙 매우 불규칙한 상태로 돼. 자, 그러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을 흡수해야 되겠죠. 열을 받아야지만 움직임이 활발하면서 매우 움직임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겠죠? 자, 근데 이 열을 어디서 흡수하겠어요? 자, 당연히 드라이 아이스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타이로폼에다 뚜껑을 닫은 다음에 그 안에 드라이 아이스를 집어넣으면은 드라이 아이스가 여기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하면서 자, 입자 배열이 규칙적에서 매우 불규칙적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열을 흡수해.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 자체도 뭐 한 영하 20도씨 된다. 그럼 드라이 아이스 자체도 차가워서 주변이 냉각되는데 얘가 상태 변화까지 일으키면은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까지 일어나면서 상태 변화까지 일어나면은 또 주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차가운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겠죠. 그때 물어보니까 최대한 2시간씩 보관이 된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옛날에 뭐 냉장고 같은 게 없을 때, 물건을 보관하기 어려울 때, 이 과일들 있죠, 과일들. 추운 겨울에, 이때도 뭐 영하 20도씨라고 합시다. 그럼 과일이 얼겠죠. 과일을 얼면은 제맛을 좀 잃을 수가 있거든요. 얼지 않게 어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뭐를 갖다 놨냐면, 물 항아리를 갖다 놨어. 자, 물 항아리를. 자, 물 항아리. 자, 근데 이 물은 뭐 옛날이니까 수돗물보다는 뭐 우물물이겠죠? 우물에서 뜬 물이에요. 그러면은 영하 20도여도
자, 물속에 있는 우물물은 이 정도까지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10도씨 정도다. 물이 10도씨 정도다. 그러면은 영하 20도보다 얘가 좀 온도가 높으니까 주변으로 열을 좀 이렇게 나눠주겠죠? 주변으로 열이 이동을 해서 주변이 좀 따뜻해져요. 자, 근데 이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영하 20도의 날씨니까 얼음으로 변하겠죠? 자, 얼음으로 변해요. 즉, 무슨 상태냐면, 액체에서 무슨 상태로 변하고 있는 거냐면, 고체 상태로 변하고 있죠? 자, 고체 상태로 변하면. 항상 입자 배열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죠? 자, 요렇게 좀 불규칙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규칙적인 상태로 변해. 자, 불규칙한 상태에서 규칙적인 상태로 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열을 주변으로 방출해줘요. 열을 주변으로 방출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물 자체가 10도씨니까 영하 20도보다는 높으니까 열을 방출하는데 얘가 또 물에서 얼음, 즉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면서 또 주변에다 열을 방출해주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 과일들이 얼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보관이 돼요. 자, 근데 물의 양을 충분히 집어넣어야 되겠죠? 물의 양을 적게 넣어주면은 나중에 다 얼어버려갖고 결국은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지 못하니까 과일도 계속해서 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 뭐냐면은 파라핀. 자, 우리 그때 파라핀 양초 재료라고 그랬죠. 파라핀은 석유에서 얻는 재료로 밀랍 형태. 양초, 프레파스, 바셀린. 그래갖고 여러분 요새 정형외과에 가면 손에 뭔가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에 가면은 이렇게 액체 파라핀에다가 손을 담그게. 그럼 양초 녹인 상태에다 손을 담그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40도씨. 자, 40도씨면은 당연히 손 체온보다 높으니까 손이 따뜻하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밖으로 꺼내. 그럼 얘가 무슨 상태로 보냐면은 액체에서 무슨 상태로 변하냐면은 고체로 변해요. 자, 고체로 굳어요. 초가 굳듯이. 자, 그럼 우리 항상 입자 모형, 입자 배열, 얘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불규칙. 자, 불규칙인데 고체가 되면은 자, 규칙적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규칙적으로 변해야 되니까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열을 방출해 줘. 열을 방출해 주는데 어디로 방출해 주냐면 주변. 근데 내 지금 액체 파라핀이 어디에 있어요? 손에 있죠, 손. 자, 손을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자, 요 액체 파라핀이 고체로 변하면서 내 손에다가 열을 가해줘요. 내 손에다가 열을 방출해 주니까 손이 따뜻한 상태로 온열 효과로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마사지 효과 같은 게 일어난대요. 자, 그리고 우리 쓰는 에어컨 있죠, 에어컨. 에어컨이 어떤 상태로 일어나냐면 에어컨에 냉매 있어요, 냉매. 냉매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자, 어디에 있냐면 에어컨뿐만 아니라 냉장고 같은 자, 냉각 장치에 이용하는 냉매예요, 냉매. 자, 이 냉매는 자, 어떻게 되냐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기도 하고 기체에서 액체로 수시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 자, 그럼 원리 볼까요? 원리 간단해요. 자, 여기가 실내기예요. 실내기. 여기가 실외기. 그럼 여러분 알고 있지만 실내기에선 찬바람이 나오고 실외기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실외기에서 여러분 요거는 또 요거 나오는데 응축기라고 해요. 응축기. 응축기. 압력을 가하는 응축기인데 자, 응축기를 지나면은 자, 여기 있던 냉매가 무슨 상태냐면은 자, 액체 상태. 자, 응축기를 권하면 냉매가 액체 상태로 변해갖고 여러분 실내기로 들어가요. 이렇게 실내기로 들어가면은 요 실내기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나중에 직접 보면 아는데 요 실내기 안에 주름이 많이 있어요. 대충 좀 더 끌어당길게요. 주름이 있어요. 주름이 있어서 여러분 본 친구 있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얇은 관들이 여러 개로 이렇게 쫙쫙쫙쫙 있어요. 자, 요 주름이 있는데 이 주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기화. 즉 액체 냉매가 뭐로 변하냐면은 기체로 변해요. 자, 기체로 변하면은 우리
자, 했죠? 액체가 기체로 변하려면 입자 모형을 생각해라고 그랬죠? 액체는 좀 불규칙적인데 기체는 매우 불규칙적이려면은 주변 열을 흡수해야 되겠죠? 주변 열을 흡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안에 여러분 찬바람 밑에 이렇게 자, 공기를 또 빨아들이는 장치가 있어요. 빨아들이는 장치가 있어서 집에 있는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자, 이렇게 들어왔다가 자, 아까 여기 냉매 있죠, 냉매. 냉매했다가 냉매에 이 따뜻했던 집에 있던 것들이 열을 흡수돼 버려요. 열이 냉매로 흡수돼. 그러니까 따뜻한 열이 냉매 안으로 흡수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따뜻한 바람이 열을 빼앗기겠죠? 자, 이 안에 있던 따뜻한 바람, 집에 있던 따뜻한 바람들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흡수기로 쭉 빨아들인 다음에 자, 여기 실내기를 거치면은 이 안에 냉매에 의해서 그 열이 흡수돼요. 열이 흡수되고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이 안에 또 선풍기가 있어서 찬 바람으로 밖으로 뽑아줘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 보세요. 여기로 나오면은 자, 냉매는 이제 상태 변화가 이미 끝났죠? 상태 변화가 쭉 끝나갖고 현재 무슨 상태냐면 기체 상태예요. 기체 상태. 자, 기체 상태인데도 여기도 이렇게 판이 있어요. 이 판으로 일어나서 여기서 무슨 현상이 뭐냐면 액화가 일어나요. 액화. 그리고 실외기 앞에 있는 판에서 액화가 일어나서 기체에서 자, 상태가 고체로 변하겠죠? 자,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려면 우리 입자 모형 생각하라고 그랬죠? 매우 불규칙에서 규칙적으로 변하려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변으로 열을 방출해. 주변으로 열을 방출. 그래서 실외기 주변에 뜨거운 열이 계속 나와요. 근데 요 안에 뜨거운 열이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장비가 열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 팬 여기 뭔 선풍기 같은 게 있어서 바깥으로 쭉쭉 더운 바람을 보내줘. 그래서 실내에서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자, 실내기 안에서는 자, 여기 실내기 안에서는 자, 열을 어떻게 되냐면은 열 에너지를 흡수. 됐습니까? 그래서 찬바람이 생기고 반대로 실외기에서 너무 좋네. 실외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액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액화가 일어나면서 더운 바람을 밖으로 빼내준다. 이게 에어컨의 원리고 자, 냉장고에는 여러분 요 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실내기랑 실외기가 냉장고에는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안에 냉장고 안에 자, 냉장고 안에 이렇게 쭉 잘 보면은 이렇게 뒷부분도 있는데 이 뒷부분에 이렇게 응축기가 있어서 응축기 같은 게 있어요. 응축기가 있어서 이 바깥으로 이렇게 더운 바람이 나와요. 더운 바람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냉장고 뒤에 만져보면 따뜻해지고 그리고 냉장고 내부에서는 에어컨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서 요 아래로 찬바람 차가운 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냉장고를 차갑게 유지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는 실내기랑 실외기를 장치 하나의 통으로 집어넣는 게 냉장고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밑줄 한번 쳐봅시다. 밑줄 한번 쳐보면은, 자, 우리 아까 파라핀부터 볼까요? 파라핀. 처음에 액체 상태라고 그랬죠? 액체를 집어넣는데, 액체 파라핀이 고체로 변하면서 응고하는 동안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내 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어컨 볼까요? 에어컨. 에어컨을 작동하면 일단 냉매가 기화되면서 자, 실내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실내기에 있던 냉매가 기화하면서 주변이니까 뭐 거실에 있다. 그럼 거실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러니까 실내가 시원해집니다. 근데 요새는 여러분 냉방, 난방을 동시에 하는 에어컨 있죠? 학교에 있는 것도 냉방 에어컨,
그 다음에 따뜻한 효과도 일어나죠? 이때는 실외기랑 실내기의 역할이 바꿔요. 바꿔서 일어나갖고, 자, 여기 이렇게 막 다 지워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지워볼게요, 좀. 자, 이렇게 지워봅시다. 지워보면은 거꾸로 일어나겠죠? 자, 거꾸로. 자, 온풍기가 되면은 실내기에서 어떤 바람이 나오냐면 찬바람이 아니라 더운 바람이 나오겠죠? 더운 바람. 그리고 오히려 실외기로는 찬 바람이 나갈 테고, 그리고 아까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기화가 일어났는데 기화가 아니라 액화가 일어나겠죠. 액화가 일어나고 열 에너지를 방출.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내로 따뜻한 바람이 나올 테고 반대로 실외기에서는 액화가 아니라 이번에는 액화가 아니라 자, 기화가 일어나겠죠? 기화가 일어나면서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주변 열을 흡수해요. 흡수하니까 주변에서 차가워지니까 찬바람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탐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정도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스마트 기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히트파이프. 히트파이프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거예요. 고리로 된 파이프. 고리로 된 파이프인데 여러분 특히 노트북 같은 거 있죠. 노트북. 스마트폰에도 있을 텐데 노트북 같은 거 뜯어보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요 안에 CPU가 있고 GPU 같은 게 있고 구리판이 덮고 있어요. 이 구리판이 자 뭐냐면 구리 안에 물이 들어가는 히트 파이프. 그래서 그 안에 물이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면서 주변 부품의 온도를 낮춰줘서 스마트 기기가 안전하게. 장비 같은 경우,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는 열이 발생하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가 작동하면 당연히 열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히트 파이프 내부에 있던 이 발생한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수증기,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죠? 자, 그럼 이 생성된 수증기들은 이 파이프를 따라 또 움직여요. 이 파이프를 따라 수증기가 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나온 대로 히트 파이프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냉각기 역할을 해서 수증기가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물로 나와요. 그러면서 방열판으로 이동. 그래서 여러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보면은 끝부분에 방열판이 있어서 그 따뜻한 부분이 있어요. 열을 빼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히트 파이프는 양쪽에서 두 가지 상태 변화. 여기 볼까요? 자, 방열판도 있고 여기 냉각기. 자, 주요 부품들이 냉각기 있는 데 있겠죠? 냉각기 주변에 주요 부품이 있어서 얘가 열 에너지를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잠시만요.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은 파란색 있죠? 파란색으로 나타낸 게 지금 뭐냐면은 물이네요. 물. 물. 파란색이 물이죠? 물이 막 이쪽으로 가요. 자, 이쪽으로 가면서 물이 기화해요. 기화하면은 주변에 있는 주변 열을 흡수하겠죠? 주변 열을 흡수해요. 여기 나온 대로 주변 열을 흡수하면서 주변에 있는 온도가 낮아지겠죠? 온도가 낮아지. 그랬다가 얘가 다 상태 변화한 다음에 이번에는 수증기로 변했죠? 상태 변화해서 수증기로 변하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냉각기로 가요. 냉각기로 가갖고 열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물로 돌아와갖고 이쪽으로 와서 주변 열을 흡수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식혀줄 수 있는 히트펌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